오늘은 앞으로의 사진 영상업 전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과연 어떨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빡셉니다. 자, 아직도 사실 근데 사진 작가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거를 꿈꾸는 엄마들도 있고, 뭐 20대들도 충분히 많습니다. 왜냐면 취미로 하다가 할만할 것 같거든요. 나 이거 프로로 한번 뛰어볼까? 프리랜서로 뛰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이 스레드에서 가지고 왔는데 엄마가 작성했어요. 애 꿈이 사진 작가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반려동물 쪽에 사진 작가를 하고 싶다 물어봤는데, 사진은 취미로만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사진업 자체가 사양 업종이다. 특히나 반려동물을 찍는다면 시장 자체가 정말 작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실제로 그래요. 네, 실제로 지금 현재 사진업 자체가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이제 뭐 AI 영향도 있고요. 그다음 촬영 시장 자체가 넓었던 어떤 시장들이 좀 좁아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 지금 여기 말씀하신 대로 촬영업만의 문제는 아니죠. 사실은 레드오션이 아닌 게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사실 블루오션은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는 영역인 거고, 그러면 더 어려움이 있겠죠. 사실 예전처럼 카메라만 잘 다루는 시대는 끝났을 수 있어도 기획력, 브랜딩, 스토리텔링, AI 활용 능력까지 결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사람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본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점점 아마 일거리가 많이 없어질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 이제 다른 분야와 융합을 하는 경우는 아직까지도 일거리가 많다. 그럼 기존의 지금 현재 그 어떤 사진 시장들, 그다음에 영상 시장들 어떻게 됐냐? 일단은 지금 현재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상위 5%, 얘네들은 그래도 일이 줄어들지 않아요. 먹고 살만 합니다. 어떤 시장이 되더라도 이 상위 5%는 안 죽어요. 이 상위 5%가 죽으면 그 사업이 말살되는 거예요. 저희 인스타그램을 봐도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계시는 실장님들 아직까지도 열심히 또 촬영을 하고 있어요. 자, 문제는 중소기업이랑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하는 어떤 적정가의 스튜디오들, 얘네들이 문제입니다. 얘네들이 거의 전체 70%? 80%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분들이 점점 힘들어지죠. 보면은 지금 외식업체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폐업을 많이 하죠. 지금 이거 2023년 자료까지 나왔는데 아마 4, 5, 6년은 더 심하겠죠. 결국에는 외식업체가 망하면 뭐 새로 오픈하는 데는 있지만 음식사진 안 찍을 거예요. 그러면은 음식사진 스튜디오들 망하는 거죠. 물론 새로 오픈하는 데서 이제 찍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돈이 안 돌아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찍어요? 그냥 내가 핸드폰으로 찍어서 일단 스타트하고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고 보면 됩니다. 음식뿐만이 아니고 최근 5년 동안의 뭐 폐업 사업자의 추이 2023년에 엄청나게 늘었죠. 아마 4, 5, 6 계속 이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코로나 사실 지금 현재가 코로나보다 훨씬 안 좋다라고 자영업자들은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소상공인들 카페나 이런 데 들어가 봐도 지금 뭐 내수경기는 아주 박살이 나 있다, 개박살 나 있다. 지금 뭐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것들은 엄청 오르고 있는데 이 자영업자들 어디로 가야 되냐,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사진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자영업자들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돈이 많아져야지 그들이 그 돈을 쓰면서 이제 같이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잘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지금 코스피가 9천이 넘었어요. 전체적인 경기 부양으로 보면은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제 주변에서도 이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나 돈 생기면 이제 딴 데 안 쓰고 무조건 주식 사. 결국에는 시장에 돈이 안 돌아요. 왜냐하면은 죄다 안 쓰고 다 주식 사버리니까. 죄다 주식 시장으로 이제 돈이 몰리고 있죠. 그 전에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계속 몰렸다면 이제는 주식 시장으로 돈이 싹 다 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장에 돈이 안 도는 거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이제 죽어나가는 거죠. 이제 세 번째로는 저가 촬영 업체들이 있어요. 이제 막 진입하시는 분들, 막 이런 거나 아니면은 엄청 저렴하게 해서 박리담회로 쳐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막 건당 10만원, 20만원 이렇게 받으면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살아남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어려운 자영업자들, 지금 현재 자금적 여유가 많지 않은 자영업자들이 이 저가 촬영 업체들을 컨택을 해가지고 촬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저가 촬영 업체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뭐 다 그렇진 않겠죠. 잘 촬영하는 데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업체들이
결과물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목적이 뭐예요? 목적은 매출을 올리는 거잖아요. 사업이 잘 되려고 지금 찍는 건데 이걸 찍어놨는데도 별 차이가 없어. 이럴 거면 뭐하러 찍어요, 그렇죠? 예, 찍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악순환이다, 사실. 저가 촬영 업체한테 사진을 계속 찍어요. 근데 이게 보통은 돈이 없는 자영업자들이 찍잖아요. 이 사진을 찍고 나면 돈이 더 없어져. 결국 사진 촬영 비용이 원래 투자 비용이 돼야 되는데 매몰 비용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제 다 힘들어지는 거죠. 왜냐면은 촬영업체도 뭐 저 돈 받자고 이제 막 출장 가가지고 찍고 나면은 사실 마이너스. 뭐 매장 같은 경우에도 찍었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 이러면 마이너스인 거죠. 그리고 왜냐면 그리고 나서 안 찾아요. 이 업체들이 보통 입소문을 통해 가지고 커지는데, 만약 내가 이걸 잘 찍었으면은 저가로 막 20만 원 내가 찍고 다녀도 점점점 입소문이 나서 많이 다니면 괜찮아요. 근데 결과물이 안 좋으니까는 안 찍어요. 그래서 둘 다 손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영향이 뭐냐? AI에 AI. 지금 이제 이미지랑 영상 이제 누구나 생성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퀄리티도 좋아. 그러다 보니까는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내가 한번 직접 해볼까? 돈도 아깝고 이러니까 직접 해볼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근데 저도 써보니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와 잘 만드는 거는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프로의 세계잖아요. 결국 돈을 벌어야 되는 세계잖아요. 여기에다가 지금 아직 AI를 투입해가지고는 돈을 벌기는 쉽지는 않다. 거기다가 사장님들 사실 AI 써본 경험이 많지 않잖아요. 번의 실패를 계속 반복한단 말이에요. 해도 안 되고 수십 번 하고 어떤 프로그램 써야 되는지 모르고 만들면 계속 코인 나가잖아요. 그 돈도 계속 나가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 이게 다 매몰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손해일 수 있는 거죠. 근데 해보기 전까지 그런 생각 안 하죠. 왜냐하면 안 해봤으니까. 해보면은 금방 딸깍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해보잖아요. 사진 찍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색하게라도 이 이미지를 만들었을 때에 또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AI로 사진을 만들어가지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올렸어요. 야, 이거 어때? 야, 딸깍하니까 이렇게 고퀄리티로 나와. 그러니까 거기에 댓글이 뭐가 달렸냐면, 이게 고퀄로 보이는구나. 진짜 별론데 AIT 팍팍 나서 보자마자 나갈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밑에도 다 이게 고퀄로 보이는구나. 이 댓글만 엄청 달렸어요. 야, 차라리 저거 디자이너한테 가져가 봐라. 폰트도 티 많이 나고, 이미지가 어디 잘리거나 뭉개진다. 그러니까 이런 게 중론이에요, 사실. 촬영을 안 하면, AI로 만들면 결국엔 사람들도 다 알아본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서 내 시간과 돈과 모든 것들을 투자해서 만들었는데 브랜드의 이미지가 안 좋아져. 이건 큰일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AI 이미지가 뭐가 문제냐면은 기술적으로는 잘 만들지 몰라요. 근데 이 브랜드의 색깔이 안 담겨 있어요. 원래 우리가 사진을 찍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 브랜드의 색깔을 담는 행위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담겨 있어.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야. 근데 요즘에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분야를 가든 상향 평준화돼 있어요. 다 좋은 제품, 좋은 물건, 좋은 서비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가지고 뭘 해야 되냐? 차별성이 있어야 돼요. 특장점이 있어요. 그럼 그걸 이제 우리가 사진이나 이미지로 표출을 해서 사람들한테 전달한단 말이에요. 근데 AI로 하면은 이 과정이 빠져 있어요. 그냥 했다. 그냥 채워넣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AI가 다 만들 수는 있어도 잘 만들어서 사업에 도움되긴 힘들다. 거기다가 이번에 네이버 쇼핑의 정책이 싹 다 바뀌었어요. 7월 달부터 이제 뭐 시행이라고 하죠. AI에서 무조건 표기해야 되는 품목의 카테고리가 이렇게 많아요. 의료기기, 건기식, 유아식품, 신선식품, 이거 음식도 다 속하는 거죠. 농축수산물, 그 다음에 의약외품, 화학물질, 반려동물용 건기식, 간식, 건강관리용품, 임용가전, 이거를 다 이 이미지는 AI로 만든 겁니다라고 무조건 표기하게 이제 법이 바뀝니다. 이거 안 하게 되면은 불이익을 준대요, 네이버에서. 그럼 네이버 쇼핑에서 내가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걸 AI라고 밑에 써야 돼. 안 쓰면 걸려, 안 팔려, 순위에서 내리겠대. 근데 쓰면 이거 가상이구나 해서 고객들한테 또 안 팔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AI로 하면 안 되는 것들도 규정을 해놨어요. 1번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거 이미지 미표기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 등의 인물 가상 정보 삽입, 이거 이제 뭐 의사나 교수들 이제 AI로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이 설명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며칠 전에 그 기사 보니까 AI 의사가 말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약을 팔아서 82억을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네. 하지만 이런 것들도 다 걸린다. 3번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유명인들 실존 인물 모방한 가상정보 삽입, 이것도 마찬가지고, 4번은 판매 상품과 다른 보정이나 생성. 이거는 사실 AI로 이걸 계속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완전 똑같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몇 있지만은 보통은 유사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아서 판매 상품이랑 좀 다른 보정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5번 다이어트 체중 변화, 이건 당연한 거고요. 6번도 화장품 발색도 마찬가지죠. 뭐 8번 9번 이런 것들 보면 저작권 있는 이미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AI라고 하는 게 기존의 어떤 사진을 기반으로 해서 새롭게 이미지를 창출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 소스를, 저작권 있는 사진을 소스를 쓰게 되면은 이게 결국에는 저작권으로 걸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업하면서 사실 이런 위험을 가지고 사업하기는 조금 위험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다 고민을 하다 보면 그냥 사진 찍는 게 낫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어떤 AI에 대한 규제들이 계속 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AI가 만능은 아니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AI가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AI에 대한 규제가 있고, 또 사진 시장이 아무리 죽는다고 하더라도 이것들을 다른 사업들과 결합해서 쓰면은 사실 사진이랑 영상업은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업은 종합예술로 승화시켜서 나가야 되는데, 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사진 실력은 아주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케팅, 글쓰기 능력, 뭐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CS 능력, AI 컨트롤 능력,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 가지고 있으면 이걸 활용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진 실력이랑 영상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왜 좋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든 플랫폼들은 이미지와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쓴단 말이에요. 남들 거를 안 만들어 주더라도 내가라도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써야 돼요. 근데 이거는 기본이에요. 사진이나 영상이 기본적으로 다 깔려 있는데 여기서 내 거만 허접해 그러면은 잘하면 플러스가 아니고 못하면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과 영상에 대한 기반은 죽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시장이 어려운 건 맞다.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떠냐, 저희도 예전만큼은 아니에요.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는 막 한 달에 막 20건씩 촬영하고 그랬어요. 미친 듯이 촬영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그 정도까지는 안 와요. 왜냐면은 이제 신규 유입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대신에 단골들은 계속 촬영을 합니다. 왜냐면 이 단골들은 촬영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촬영을 하면은 어떤 효과가 내 사업에 미치는지 알거든요. 그러면은 이 금액이 투자 금액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사진을 이렇게 쓰면 돈이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맡기죠. 저희도 한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스타일이 있고, 또 단골들, 또 경험이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임기응변도 잘 할 수 있고, 또 어떤 식으로 기획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언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이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근데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힘들죠. 왜냐하면 단골도 없고, 그 다음에 사진 실력도 바닥이야. 좋지 않아. 이런 상황에서 마케팅도 잘 안 돼. 이러면은 좀 힘들다.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나 진짜 사진 찍는 게 너무 좋아. 이거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걸로 돈 벌고 싶어.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스튜디오 오픈한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죄다 말렸어요. 야, 요즘에 1인 1카메라 시대에 무슨 사진관을 한다고 하니, 전부 다 핸드폰으로 다 찍고 있는데 무슨 사진관을 하니, 이렇게 주변에서 다 말렸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돈을 잘 벌었어요. 그래서 뭐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안 할 건 아니고, 만약에 내가 굳건한 의지가 있고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시작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또 모르죠. 돈을 막 엄청나게 또 끌어모을지도 모르죠. 운때가 맞고 또 기회가 된다면
저는 또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제가 이 사진 강의들을 했어요. 그래서 뭐 원데이나 이틀 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하는 사진 강의들을 이제 했는데, 뭐 원리부터 안 가르쳐요. 바로 실무부터 가르칩니다. 이거 그냥 바로 때려가지고 바로 실무에 딱 나가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냥 그 모든 프로세스를 아주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음식 사진 강의를 한다. 그러면은 서론이랑 예상 수입을 딱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뭐 바로 구도 어떻게 딱딱 잡아야 되는지, 배경지나 배경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조명 바로 세팅하는 방법 딱딱딱 세팅해서 탁탁탁 찍으면 끝. 그 다음에 현장에서 바로 먹히는 실무 조명 세팅법 3가지. 이 3가지만 있으면 웬만한 거 다 찍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걸 왜 가르쳐 줬냐? 이게 보통 이런 걸 찍으면은, 이런 거를 배우면은 식당 같은 데 가서 찍을 수가 있거든. 아니면 내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면은 내 음식은 찍을 수가 있는 거죠. 요즘에 식당 촬영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많이 떨어졌어요. 저도 뭐 얘기 들어보고 뭐 괜찮거나 아니면 제가 찍고 싶으면 나가긴 하는데 단가가 안 맞아. 식당 촬영은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뭐 그래도 뭐 문의 주시고 또 사장님 목소리 좋으면 또 나가긴 해요. 어찌됐건 간에 저희가 스튜디오 컷들이 보통 메인이고, 이제 식당 촬영 같은 경우는 예전에 진짜 많이 했거든요. 진짜 많이 하다가 지금 요 근래에 좀 덜 하는데, 식당 촬영은 중저가 촬영으로 내려갔어요. 시장의 어떤 프레임 자체가. 그래서 이제 잘 안 하게 되는데, 그래도 만약에 프리랜서 입장에서 내가 그냥 부업으로 할래, 아니면 프리랜서로 할래, 이럴 땐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그래도 한 번 나가면 보통 한 30에서 50만 원 정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말에만 한다. 그러면은 내가 만약 열심히 마케팅 블로그도 하고 막 SNS도 했어. 그러면은 한 7건 정도 한다면 얼마죠? 350이네. 뭐 한 그 정도 버는 거예요. 350 정도. 뭐 그런 거, 그 정도면 부업으로 괜찮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네, 그렇게 하라고 이제 수업을 했었죠. 근데 괜찮았어요. 듣는 분들도 만족하면서 들었고, 그래서 내가 올해도 한 사진 강의를 해볼까 지금 사실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좀 사실 너무 바빠가지고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한번 또 사진 강의를 한번 또 진행을 해보는 거를 올해도 기획하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결론은 뭐냐? 일단 지금 기존 시장의 형태는 많이 축소가 됐다. 왜냐면 중고가 시장, 뭐 한 번 찍을 때 몇백만 원씩 찍고 몇천만 원 내고 찍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시장들은 많이 줄었어요. 예, 그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논리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막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지금 뭐 꿈을 가지고 이 사진업계에 뛰어들어가지고 건물을 사겠다. 이건 좀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통합적인 시각을 내가 가지고 있고, 마케팅도 접목할 수 있고, 다른 거 접목해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면서 사진을 접목해도 되고, 사진에다가 다른 요소들을 접목해도 되고, 이렇게 하는 콘텐츠 시장은 정말 무궁무진하다 아직까지도. 네, 왜냐하면은 모든 플랫폼이 사진과 영상을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AI 기술까지 접목을 하게 되면은 더 금상첨화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카메라와 촬영에 대한 기본 지식은 무조건적으로 함양을 해야 된다. 예. 조명 치고 세팅하고 이런 것들 무조건 함양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이렇습니다. 2026년. 그래서 망하는 데들도 되게 많아요. 약간 치킨집 같다고 보시면 돼요. 들어오는 인구들도 굉장히 많은데 나가고 폐업하는 인구들도 굉장히 많은 게 스튜디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고 또 진입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